안녕하세요. 캐치 타이밍을 진행하고 있는 오비스테 이춘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포털 검색어 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단어가 사실은 중개수수료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 주택의 매매와 임대차가 다르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와 토지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추후에 매매 계약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도 필요하고요. 매매 대금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중개 수수료 그리고 뭐 취등록세 이런 전체적인 게 다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나를 돈을 많이 벌게 해준 공인중개사한테 적정한 또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매매 계약을 진행하거나 매도를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서울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5천만 원 미만과 2억 원 미만까지는 한도액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계산을 하면 우리가 30만 원까지 나오는데요. 실제 지불해야 되는 돈은 25만 원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9천만 원짜리 뭐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계산이 되는 금액은 95만 원인데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80만 원까지가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일 경우는 1천분의 4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4억짜리 집을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160만 원을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1천분의 5예요. 그렇기 때문에 8억 원짜리 8억짜리 아파트를 매도를 했다. 그러면 400만 원 미만으로 지불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상한요율이 1천분의 9 이내에서 그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9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 부분이 있는데 교환도 우리가 매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한 금액이 5억짜리와 6억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매수자 매도자 협의하에서 교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6억을 기준으로 해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난 너무 억울해요 라고 생각하면 5억을 가지신 분 너무 억울해요 라고 생각하면 요 부분은 그 개업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부분도 그렇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주장만 가지고는 해결이 나지도 않고 매끄럽게 진행도 안 되기 때문에 좋은 말로 또 나한테 돈 벌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매끄럽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임대차인데요. 요즘에 전월세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1억 원 미만까지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전세를 내가 만약에 들어가면 25만 원의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은 20만 원까지만 지불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9천만 원짜리 전세에 들어갔다 그러면 계산법으로서는 36만 원이 나오지만 한도 금액은 30만 원이라는 거. 그리고 2억 원짜리 전세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60만 원이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으로 또 구분이 되는데 4억짜리 전세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160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억 원 이상의 전세를 들어갔을 경우, 전세나 월세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한요율이 1천분의 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억짜리 전세에 들어갔다 그러면 5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월세도 많고요. 그리고 반전세도 많은데 그 보증금 더하기 월세 차임에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차임 70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억에 월세를 100만 원을 낸다고 하면 이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1억이 되면 4억에 4억의 전세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4억에 해당되는 경우가 지금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니까 1,000분의 4를 곱해주셔서 3억에 100에 내가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도 많고 또 전월세도 많은 그 물건 중에, 부동산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엔 0.9% 이내에서 협의였는데 지금 수수료율이 지금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억 원의 오피스텔을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1,000분의 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50만 원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차를 내가 뭐 2억 원에 임대차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1,000분의 4 임대이기 때문에 8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임대차처럼 그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플러스 그 다음에 월세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1,000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토지와 상가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토지와 상가를 중개를 하다 보면 토지와 상가는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 물건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보면 토지가 있는 지역까지 다녀와야 되고 현장에 몇 번을 다녀와야 되고 브리핑 그 개별성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나 주택보다는 좀 까다로운 부동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도 다른 부동산 물건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요. 물론 상한 요율이 1,000분의 9 이내에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상가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8억짜리를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 7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과세자라면 여기에 추가되는 부가세 부분이 있겠죠. 중개 수수료 지불한 그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챙겨 두셨다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경비로 처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좀 벌어주고 그리고 이 계약을 매끄럽게 잘 진행해주는 공인중개사한테는 적정한 가격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당연하겠죠. 유명한 그 YG의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그 사무실에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밥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려면 그 공인중개사하고 접촉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적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수수료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지불과 또 내가 돈 버는 과정을 익혀나가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물에 대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캐치 타이밍을 진행하는 이춘환이었습니다.